안녕하세요. 고지식함의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. 지난번에 우리가 정민여 씨를 모시고 젊은 사람들의 부부의 삶은 어떤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 억울하게 앉아서 누명을 썼던 전민기 씨 남편을 같이 모셔서 왜 여자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지 남자 두 명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하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억울한 남편 전민기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더 억울한 아내 정민여입니다. 오늘 어떻게 2대1로 제가 붙어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시아버지 아들 밑에 이제 며느리 요 관계로 네. 제가 왜냐면 오정 TV도 보고 네. 그다음에 저기 또 여러 개 이제 나오시는 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남편은 어떤 분일까? 방송에서는 것은 말고 네네. 집안에서도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랑 같이 사는 남자는 어떻게 살까? 네.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억울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렇긴 한데 이제 네.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라서 네. 안 강해 보여. 아니 이게 아니, 진짜 그러니까- 방송이 잘못된 네. 거예요. 약간 팽팽한 실 같아요, 둘이. 아 그래요? 네, 의외로 제가 막 다 맞춰주고 그러진 않아요. 네. 아니 약간-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질 것 같아. 다들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그죠? 하시는데 네.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약간 한 55대 4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45대 55? 네.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와서는 막 음. 남편 다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하고 네. 마치 남편을 집안에서 막 쪽도 못 쓰고 구박하고 이러는 악처처럼 그려지기는 하는데 실제로 가정 내에서는 제가 전민기 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기도 해요. 봐요 눈치를? 그럼요. 눈치를 보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?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 안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대로 방송 소재로 제가 쓰면서 네. 거기서 이제 남편의 불만을 막 털어놓는 거지. 아니, 횟수 얘기할 때는 저는 충격받았어요. 그거는 이제 신체와 정신의 그런 건 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약간 정신적으로는 좀 센캔데 네. 몸이 안 따라주는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연애는 얼마나 했어요? 연애 1년 반이요. 1년 딱 1년 반 반. 하는 시점에 아. 결혼을 하게 됐죠.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년째 살고 있어요? 9년. 9년 차. 네. 아 훌륭하다. 네. 갈등도 물론 있었겠다. 갈등은 뭐 매일매일이 갈등이고 네. 지금도 갈등입니다. 신혼 초 때는 뭐 거의 이혼의 위기까지도 이제 아니 갔었고. 그때 그 얘기 살짝 했었거든. 네, 뭐 네. 때문에 그런 위기까지 갔어요? 그때 이제 저의 실수 때문에 그때도 이제 바람 이제 폈구나. 바람을 핀 것까지는 아니고 네.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너무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저한테 그 냉랭한 분위기를 너무 풍기는 거예요. 난 너무 불편하고. 그래서 이제 아니 집에서 왜 냉랭하게 해요? 자, 왜 그랬냐면 저는 냉랭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돈을 못 벌어왔어요. 돈도 못 벌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도 제가 많이 하지 않았고. 아니 그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그때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. 네. 일주일에 네. 한 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신혼여행을 9박 10일 갔거든요. 아. 한 번도 안 했고 와서도 제 기억에 이제 한 석 달 동안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뭐 한 3번? 그 와중에 또 덜컥 임신이 돼버리고.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를 안에서 제가 이제 막 불만이 엄청 차있던 와중에 둘이 대판 싸웠어요. 대판 싸우고 나서 화해하면서 딱 한 번 도킹을 했는데 애가 바로 좀- 또 임신이 된 거예요. 인연이네. 그거는. 그랬나 봐요. 네. 근데 그 결혼 전에도 전민기 씨가 연애하면서도 계속 좀 미루는 거예요. 왜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으니까 서로 좀 이제 진지하게 육체적인 관계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것도 뭐 상견례를 하고 왔더니 갑자기 부담스러워서 뭐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하면서 좀 계속 미루다가 그리고 막상 결혼을 했는데도 별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신혼 내내 막 어두운 방에서 침대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왜 그랬어요? 저 남자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좀 이런 생각이 계속 왜냐하면 빠져 저는 살았어요. 이미 그때 이제 30대 후반쯤 돼가지고 그 20대 체력은 아니었고 30대 후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. 나도 30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그런데다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외동이고 둘 다 외동이다 보니까 한 공간 안에 이성과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남자 동기들끼리 뭐 불만이 있으면 막 싸우고 풀고 하는데 네. 여자들은 그냥 기운을 풍기잖아요. 근데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. 약간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사소한, 냉랭한 기운. 그런 어떤 정신적인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너무 불편해서 자꾸 그걸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이쁜데 뭘 그런 걸 따져요?
아니 여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. 초반에는 그 기세라고 하죠. 네.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 풍겨지는 기운이 거의 뭐 암흑 같은 난 지금 너한테 화가 나 있어. 금색 아우라를 쫙 뿌리는구나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음. 그 원인을 잘못 짚은 거죠. 맥을 잘못 짚은 거. 아. 근본적인 거는 뭐 잠자리인데 네. 저는 이제 뭐 다른 거. 뭘 잘못했나? 네, 그래서 막 집에 일찍도 가보고 막 더. 뭘 챙겨주고 막 이래요 챙겨주고. 계속 막. 근데 잘하면 내가 원하는 잘할수록 게 아니라고. 애가 더 날카로워지니까 와 나 이거 결혼 잘못했다. 아, 이거 이런 대놓고 거잖아. 얘기를 하지 뭘 또 그걸. 아 근데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이거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제 남자친구라고 해서 전민기 씨를 딱 처음 만났는데 저희가 5살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. 저보다 좋지. 네, 근데 원래 전민기 씨가 성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스타일이었고 지금 얘기하듯이 본인 이제 30대 중반부터 많이 꺾였다고 얘기하고 항상 내 주변의 친구들은 막 안 된 애들도 많아. 막 있죠. 약 먹고 안 된 애들 많아.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 전에 이제 주로 20대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20대 때 남자친구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렇죠. 20대 때는 진짜 막 펄펄 끓잖아요. 그러니까 늘 나를 원하는 남자친구들만 만나다가 갑자기 나를 원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. 그냥 내가 주로 하던 연애 패턴과는 다른 연애 패턴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때는.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냐면은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관계 맺자고 안 한다? 이 사람은 날 여자로 보지 않는다? 날 사랑하지 않는다까지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. 근데 그거 갖고 싸우진 않았죠. 그 밖에서 딴 여자 만났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냉랭한 분위기가 싫으니까 밖으로 나갔어요. 나갔어요. 네. 그래서 약간 저는 친한 여동생들 많았잖아요. 형님이랑 왜 이렇게 똑같냐? 만나서 위로받는 거예요. 야 왜 다들 왜 그러지 나한테? 아, 우리 아내 왜 그러냐? 이상하다 오빠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잖아. 이게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 거기 가서 털면서 풀고 하다가 예, 들켰죠? 네, 뭐 그런 일이 그럼요. 있었던 저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 남자가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네. 왜 계속 막 달려들지 않지? 이혼해야 되나? 막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을 나간대요. PD를 만나러 나간대요. 그치 여자 PD겠지. 근데 처음에는 촉이 딱 오는 거예요. 여동생들 만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. 근데 그렇게 놀다 오니까 더 냉랭한 거야. 나랑은 안 하고. 안 되겠다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건 하얀 거짓말이다. 나 뭐 친구나 일적으로 만나는 거야 하고 그냥 그 친구들 만난 거거든요. 그럼 저는 또 집요하게 다 캐봐요. 당연히 물어보지. 네. 근데 그러면 꼭 걸리는 거예요. 그거를 아예 차라리 철저하게 숨기면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또 잘 못해요 제가. 그냥 딱 물어보면은 바로 동공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거는 가르쳐 줄게.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. 네 맞아요. 왜냐면 거짓말을 하면 네. 그 들키게 돼 있어. 저 진짜 거짓말 특히나 못해요. 질문을 받으면 내가 네. 하나 팁을 줄게. 네. 좀 좋은 거 가르친다. 넓은 범위의 답을 하면 돼. 어디 갔었니? 그러면 신촌. 여기 동네를 묻잖아요. 안 돼요. 그러니까 다음 물어볼 때는 신촌의 뭐 연대 앞 아니면 뭐 서강대 앞, 뭐 홍대 앞 이렇게 자꾸 캐물을 때는 하여튼 물을 때까지 넓게 얘기해요. 계속 아니 그러면 저희는 좁혀나가거든요. 왜냐면 이 여기는- 사람의 보통 그 동선의 좁혀 나가는 사이에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답할 여유를 갖지. 근데 여기한테 그거를 대답하려면 거의 시나리오 한 권 써야 돼. 그래가지고 뭐 무슨 대화를 했고 그렇지. 뭘 먹었고 그 어어. 식당의 맛은 어땠고 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. 그리고 보통 대충 본인이 다니는 그 동네들이 있잖아요. 만약에 뭐 정말로 일적으로 PD를 만나거나 하면은 저 자리는 절대 안 여의도, 상암 뭐 요 동네에서 그치. 다들 돌아다니잖아요. 네.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막 신사동에 가 있는 거예요. 여자 만난 거지. 신사동에는 20대 때 놀던 그 친구들이 있는 그치. 장소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뭐 이태원을 갔다든지 신사동을 갔다든지 하면은 이게 일 때문에 간 게 아니거든요. 그 열전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수습했어요? 싸우고 난 다음에 뭐 이혼을 하든지. 이혼하자 나오는 거의 이혼은 이혼 이제 도장 찍기 전에 어떻게 근데 해요? 이제 어떻게? 저희 위기를 어떻게 해? 저희 어머님이 올라오세요. 오셔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결혼 생활이라는 거 원래 그런 거다. 그리고 제가 아이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다 네. 보니까 아이가 끝까지는 많이 못 가게 되는 어렸어요. 거예요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반성을 하고 이제 좀
그때 이제 했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한 3, 4년 정도 좀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죠. 그 그래서 이후에. 이제 밤일을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. 그거랑은 또 달라요. 그건 또 제가 지조가 있습니다, 선생님. 정해진 횟수대로. 왜냐하면 그거 무리해서 하면 안 돼요. 그렇죠, 안 되지. 이게 언젠가 또 탄로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. 맞아요. 계속하지 못할 일이야.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 번 할 진짜 이 때 남자들. 정말 양질로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내는 심정으로 네, 열심히 했지. 최선을 다해서. 저는 횟수를 늘리려고는 하진 않았어요. 아니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민현 씨도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네. 미국의 유명한 그 미국 초창기 대통령 쿨리지라는 대통령이 네. 있는데 네. 이 쿨리지가 이제 별장에 자기 농장에 간 거예요. 네. 네. 부부랑 같이 이렇게 이제 주말에 갔겠지. 하여튼 이 수탉이 정력적으로 여러 이제 그 암탉들을 막 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저거 좀 보라고. 그러니까 닭도 저렇게 저 열정적으로 장딱이 한 하는데. 걸 좀 봐라. 얼마나 얼마나 정력적이 좋냐 그랬더니 쿨리지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네 그러고 돌아서 한마디 하잖아. 뭐라고요? 나도 여러 여자랑은 할 수 있다. 그래서 파토너의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이런 얘기 하는 건 뭐냐면 네. 정민현 씨 이쁘고 네, 네, 섹시하고 네. 몸매도 딱 스크린 보면 되게 실루엣이 보이잖아. 네. 이 남자의 음흉한 눈빛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왜 그러면 뭐 이렇게 정력적으로 막 부부 관계가 안 되냐 그러면 여자의 잘못도 있어요. 여자의 잘못이요? 네. 네. 어떤 잘못이죠? 너무 어려우면 못해. 아. 저는 클린턴 대통령의 그 스캔들에 대해서는 네. 힐러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.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. 아니 왜냐면 그 스캔들의 대상이 어떤 뭐 외국에 있으니까 뭐 따지러 오겠어. 루인스키. 네, 루인스키. 그다음에 그 전에 주지사 때 폴라 존스. 네. 인상을 보면 힐러리보다 더 미인이고 저기 멋져요? 아니에요. 왜 그러겠어요? 질펀하게 놀고 싶은 아니요, 건가? 질펀하다기보다는 좀 만만하고 편하고. 편한. 아. 힐러리는 보면 잘생긴 여성 미인이잖아요. 네. 젊었을 땐 더 미인이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보면 좀 어려워 하여튼. 아. 그런 느낌 안 들어요? 그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 세상에 또 프레임이 이런 잠자리만큼은 모든 그 잘못이 남자 쪽에 너무 치중돼 있다. 저는 그 맞아. 생각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렇죠. 제가 볼 땐 그들이 큰 걸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지. 서로 안 맞는 것일 뿐입니다, 네, 선생님. 맞아요. 그러면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건데 네. 남자가 힘이 없어. 네가 작아. 너가 잘 못해. 저는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반기를 들고 싶은 사람이에요. 저도 격하게 공감해요. 맞죠, 선생님? 네. 그리고 봐봐요. 제가 안 맞아서 나 너랑 하는 거 별로야라는 건 본인이 별로였으면 뭐 저는 좋았겠습니까? 그렇지. 그냥 서로가 안 맞는 서로 거거든요. 별로인 거예요. 그럼 서로 노력해야지.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, 근데 그게 모든 노력으로 되나요, 선생님? 그럼요. 되지. 되죠. 맞습니다. 되죠. 바로 그 점이에요. 예, 여성들은 특히 이제 부부 어. 관계 왜냐면 다른 우리가 남자들이 나쁜 짓 하러 밖에 나갈 때는 노력 안 해도 돼 이미 눈이 맞았기 때문에 네. 근데 부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다 일루하게 남자들한테만 책임을 물어 쿨리지 아. 대통령이 얘기했잖아. 그래서 그 정신과에서 성정신과 네. 정신과의 성적인 영역도 있거든요. 네. 그 성적인 영역에서 쿨리지 이펙트라고 정신과 용어로 나와요. 아. 저 안 그럼 뭘 어떻게 알겠어. 책에서 맞습니다. 배웠지. 그리고 아니야, 한마디만 더 아니야, 할게요. 진짜 하나만 더 저기요. 하고 싶어. 지금 이제 선생님까지는 그래도 모르겠어요. 가부장적인 사회를 사셨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철저히 모계 사회예요. 저는 혼인빙자 가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남자들이 어떠냐면 선생님 집에서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요. 맞아요. 밤에는 또 밤일도 잘해야 되고요. 평강세 돼야 되고 평소에는 되게 또 나이스해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요. 아이를 또 잘 키워야 키워야 되고 돼. 돈도 잘 벌어와야 야, 그건 여자도 다 마찬가지야.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요. 네, 똥 빼다 뭐라 그래. 그런데 어쨌든 기는 아내들한테 눌려 살아야 되거든요. 그렇지. 아유. 자, 낮에는 기가 눌려 살다가 또 밤만 되면 또 야수로 변신을 해야 되는 그치. 거예요. 근데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아버지 중심의 그런 가정을 보다가 우린 다 그렇게 살았죠. 저희 어머니도 저보다는 아버지를 훨씬 더 섬기시면서 당연하지. 그래서 아 나도 결혼하면 이제 내 차례가 되나 했더니 옛날에 우리 때는 네. 거의 잠깐 말 잘라서 미안한데 그 쌀이 귀했기 때문에 네. 밑에 보리쌀 안 친다 그래. 맞아요. 그 위에 쌀을 올려서 아. 아버지는 쌀반만 싹 걷어주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죠. 보리 반 쌀 반 해서 먹었던 게 우리야. 그나마도 쌀이 좀 많으면 아들. 아, 큰아들 우리만- 장남. 마지막에 딸은
보리쌀만 있는 거 누른 거 네. 이거 먹던 시대에 우리가 자랐다니까. 그래서 지난 방송에 제가 봤거든요. 평소에 제가 이제 일이 많아지면 본인이 이것도 좀 미안하긴 한데 평일에 아이를 보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. 그건 본인 일이 그렇지. 뭐 어쩔 수 없죠. 근데 제가 밖에서 논 건 아니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 이제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제가 평일 5일 일하고 주말 이틀은 또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. 뭐 이런 게 또 돌아가다 보니까 뭐 그런 마음도 사실은 많이 사라지죠, 저도. 그러니까 네. 이런 게 있는데 네. 여자들은 정말 너무 남자들한테 말티플레이어를 요구를 해. 힘들어. 안 된다니까. 그때 아니, 내가 얘기했잖아요. 근데 저 알아요. 남자들의 고충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제가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전민기 씨를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전민기 씨가 마음 편하게 바깥일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합니다. 맞아요. 그거는 많이 변하긴 했어요. 그 밤일 갖고 예전보다. 시기 아니에요, 이제 그래서? 그거는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밖에서 풀어놔도? 아니 여기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예. 본인의 욕구도 확실히 줄었더라고요. 당연히 줄죠. 네, 그래서 저는 그것만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진짜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요즘 집에서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. 나가서 여자들은 나가서 돈 벌어야 하죠. 그리고 물론 남성들도 아이 케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아이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것들은 엄마가 다 엄마 케어하는 몫이지. 부분이 맞아요.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. 밖에서 일도 해야 되지, 아이도 케어해야 되지, 집안일도 아무리 뭐 남편분들이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해도 여자만큼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진 드물죠. 않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은 집안일도 우리가 해야 되죠? 맞아. 그 할 일이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모두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각자 다 노력하는 거예요, 이게. 그거는 맞는데 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네. 저의 재산권의 행사를 전부 위임하고 있고 네. 나중에 혹시 뭐가 잘못되면 갈라설 일이 생긴다면 네. 정리해서 반줘. 정말요. 정말 분업이 잘 됐지. 집안 살림 모든 거다. 네. 나는 네. 뭐 바깥의 일 이게 딱 분업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 이제 애들이 대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고등학교부터 엄마 손 별로 갈 일이 없어요. 그럼요. 딱 그렇게 집사람이 이제 자꾸 공허함을 느끼더라고. 그럴 수 있어요. 자기도 네. 사회생활 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맞아요. 있는 사람인데 딱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나는 뭐 했지? 이런 생각이 난 늘 얘기해요. 너 애 잘 키웠지 않니? 집안 잘 양가 잘 어른들 잘 모시고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냐?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한 일의 절반을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도 나는 솔직한 얘기를 내 재산을 찾으려면 이혼을 해야 돼. 어디든지 몰라. 그럼 이 집은 경제권을 우리 그때 왜 네, 데일 맞아요. 카네기 얘기하면서 그때 네. 돈 얘기 많이 했잖아요. 네. 돈 누가 관리해요? 저희는 각자가 각자 관리해요. 따로 관리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둘 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잘 나가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그거 뭐 생겨요.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를 생활하고 아이 키우는데 서로 떼어놔요. 근데 더 많이 벌고 제가 만약에 방송이 없어서 좀 줄면은 조금 더 내어놓고 그냥 알아서 그렇게 좀 돌아가는 시스템. 그러면 상대방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몰라요?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 오히려 1380이라고 그랬잖아 어제. 본인만의 뭔가 어떤 돈을 저한테 이혼하면은 700 떼어준대요. 돈을 따로 모으고 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 신혼 때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못 벌 때 본인의 막 가방도 가서 팔아가지고 생활비로도 쓰고 그랬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듣더라도 너 요즘 얼마 벌어? 왜 내놓잖아? 그런 얘기는 아니 이게 내놓는 게 절대 안 아니라 해요. 네. 공동의 자산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. 그리고 집 그래서 하죠. 저희 둘 다 성격이 막 저축을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래요.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산 거를 갚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듣고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난 이 얘기를 왜 했나 하고서 나중에 방송 보니까 제가 박사님이 경제권을 해주신 합치자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네.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집에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좀 더 이제 상급지로. 그쵸. 지금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차피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을 저축하느니 그냥 집을 사서 그
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. 은행에다가 그럼요. 제가 갚는 네, 돈이 많죠. 네. 그냥 그거 그냥 꾸준히 적금 붓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조건을 좋은 금리 조건이 좋으면 네.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나는 그래서 뭐 집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 나중에 뭐 돈 벌어서 사지. 돈 벌는 사이에 집값은 더 올라요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도 안 되게 막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아이, 그거 막 말고. 투자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살집. 내가 살 집 하나는 마련해 둬야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잖아요. 왜냐면 시작할 때 작은 집을 사면 네. 거기다가 붙이면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집으로 그쵸, 내가 원하는 자산이 집으로 되니까. 이동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데 눈 사람을 만들려면 눈을 이만큼은 뭉쳐야 되는데 맞아요. 흩뿌리는 눈은 안 뭉쳐져. 맞아요. 그래서 이걸 꼭꼭꼭 해서 뭉치는데 따로 관리한다 그래갖고 그러면 작은데 이거 그래서 내가 합쳐봐라 그랬죠. 네. 그래서 어쨌든 그냥 거의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집 한 채 그거 이제 대출 갚는 형태로 지금 그래서 그 집을 또 좀 더 크게 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살림을 합치는 게 좋다. 아 특히 근데 남자는 네. 자기 주머니 차면 딴 데 써요. 아 그래요. 아 제발 근데 저는 그 딴 주머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있을 거예요. 나중에 큰 돈 벌 거예요. 아니 진짜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.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요. 아.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요. 그렇게 좀- 10년 기다렸거든요, 원장님. 그래 봐 아직 30대잖아요. 40대입니다. 벌써 그렇게 이제 됐어요. 꽃 필 때 됐어요. 열매 맺을 때 근데 됐어요. 아니 이제 슬슬 뭔가 좀 네, 이제 꽃이 필 거예요. 물이 들어오는 느낌이 조금 이제 받고 네, 있어서 네, 네. 더 열심히 살고 제가 있어요. 방송을 보니까 네. 곧 이제 큰 물이 들어오겠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아, 아휴, 모르겠어.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.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. 그럼 돈이 안 모여. 미안해 못 도와줘서. 약속하신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. 선생님. 약간 도와줄 수 있었는데. 제가 이런 식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. 나와서 이제 배워서 가야지. 정민 씨 오늘 다 공인 인증서를 다 내놔요. 아직 어는 거 없이 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돈을 잃고 가면 제가 돈을 잃고 나면 행복이 찾아와요. 오늘 출연료도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. 네. 정민기 아. 씨 것까지. 아니요 소득이 좀 더 적은 게 세금 낼 때 되게 조금 유리하니까 네. 일단 소득 적은 쪽으로 세금을 몰아주는 게 네.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. 맞습니다. 야 너무 많이 가르쳐 준다.